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민 고수님은 2025년 좀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동안 과도하게 특히 낙폭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기술주의 이 섹터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이 기술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좋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특히 성장주 투자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는 2차 전지 쪽을 특히 좀 집중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유망한 투자처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터주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무제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자, 이번에는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자,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는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내년에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은 또 이제 사실입니다. 아마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없애겠다 또는 이제 바꾸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를 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는 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산업이 되고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꼭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5년 주목해 볼 만한 2차 전지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2차 전지 대표 종목이고, 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거의 뭐 한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선도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뭐 주요 시장에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 협력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이제 기업이고, 안정적인 그런 이제 수요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북미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이슈인가요? 자, 일단은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이라고 하죠.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의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얼티엠 셀즈 3공장, 이 공장을 좀 이제 인수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한 수익의 100%를 좀 에너지 솔루션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미국에서 이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들은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인수하는 얼티엠 셀즈 3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로 한 3조 정도 이렇게 투입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봤을 때 이미 완성된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새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2차 전지주의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그렇죠. 건가요? 원래는 이제 기존의 2차 전지라고 하면 사실 막 다들 전기차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쓰임새가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라든지 굉장히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로봇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협약에 따라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베어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그런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적으로 이제 공급할 그런 이제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배터리 공급을 토대로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로봇 시장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이미 테슬라의 전기차를 공급을 하고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도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배터리 성능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할 그런 준비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새로운 우주선과 그 다음에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쓰이는 LG 에너솔루션의 배터리 공급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스페이스X와 LG 에너솔루션이 협력을 하면서 전기차를 넘어서 우주항공 분야에도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낙폭을 한번 보여주고요. 이제서야 좀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동평균선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만 8천 원, 37만 8천 원 이하로 좀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6만 2천 원, 한 36만 원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이 밴드 영역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민 고수님이 찾은 2025년 주목해볼 2차 전지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에코앤드림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 시장에서 좀 앞서가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배터리의 성능과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특히 안정성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 이제 전구체 시장을 완벽하게 이끄는 그런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가 늘어나면서 증설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만금의 이 전구체 캠퍼스 여기를 통해서 2024년도 1분기부터 이제 연간 3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2030년도까지 연간 10만 톤 이상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 최대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든요. 노스볼트의 파산으로 유럽의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의 배터리
아니라 이제 한국의 배터리를 또 이제 대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전고체 시장에서 더욱 큰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입지를 더욱더 확실히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시장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의 이제 캠퍼스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용 전고체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업계에서 큰 믿음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좀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고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세대 배터리의 성능과 그리고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배터리 소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라도 지금 전고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거의 뭐 사상 최대치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 중국산 이 전고체가 이 혜택에서 아예 제외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 전고체 시장이 굉장히 큰 기회를 맞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코앤드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2024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고점 대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역배열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다시금 줄어들면서 수익권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는 22,000원 밑으로 1차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신다면 18,700원, 18,700원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비즈 앱을 통해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주목해볼 만한 2차 전지주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입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소재를 좀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음극재와는 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런 ESS용과 같은 미래 에너지 솔루션에 필요한 그런 이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 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의 주 고객사는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고객사들이 있지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파나소닉과 이 실리콘 음극재 공급 협의를 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고, 공장 실사까지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2170 원통형 배터리에 사용될 그런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를
중국의 PTR이라는 업체에서 전량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 중국의 업체들이 굉장히 좀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급처를 찾다 보니까 한국의 이 대주전자재료와 이렇게 연이 닿아서 그렇게 선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부문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전기차와 ESS 분야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나요? 네, 실리콘 음극재가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만 네. 이번에 스마트폰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좀 이제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 그 다음에 비용,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일부 어려움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시장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업체들 중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그런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양상 경험을 통해서 이 경쟁사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이제 우월한 시장 지위를 좀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중저가 차종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 때문인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매출액이 4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75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66억 이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24년 예상치보다 한 2배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 큰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강한 흐름이 나올 때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네. 이번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냐면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죠. 네.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 반토막이 났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만 5천 원 밑에서 1차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6천 원 자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는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 전략을 잡아가신다면 부담 없이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에 주목해 볼 만한 2차 전지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내년에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2025년도에 단기간에 좀 이제 크게 대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꼭사주로 좀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크게 대시세가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로서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이제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80% 넘는 그런 이제 급락이 나온 후에 이제서야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있는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위험이 적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그런 이제 자리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적 지표와 시장의 심리를 기반으로 검토를 했어요, 제가. 그만큼 굉장히 안정성과 수익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큰 상승 흐름을 한번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부담이 적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꼭사주 팻말을 자신 있게 들어주셨거든요. 내년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많은 이유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제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함께 첨단 소재와 에너지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한 그 협력을 좀 이제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두 번째 상온 초전도체 관련 공동 특허를 좀 이제 출원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특허 등록 같은 경우에도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소, 이 상온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이 연구소 자체의 글로벌 연구 역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전도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컴퓨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자 이슈가 받는 만큼 양자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상온 초전도체 이슈, 이 두 개가 이제 공동으로 복합적으로 복합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2023년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80%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금 저점에서부터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100% 정도 상승했으면 좀 이제 크게 상승한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최근에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독보적으로 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전략을 한번 이제 잡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첫 번째 상승하는 요 파동의 3분의 1 지점인 한 85,000원 밑에서부터 좀 이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000원 부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서 이제 한 50% 이상, 1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민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직장인도 쉽게 하는 단기 눌림목 매매입니다.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본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하는 단타 매매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매매할 수 있는 수익 매매가 적합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눌림목 매매는 직장인들이 안정적이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특정 재료나 이슈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종목은 단기간에 반짝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주식 대비 거래량이 100% 이상 발생한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움직임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주식이 1000만 주인 종목이 하루 거래량으로 1000만 주를 초과한다면 시장에 강한 관심과 유동성을 확보한 종목임을 나타냅니다. 거래량이 유통주식을 초과하면 기관 및 외국인 투자 등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목은 매일 확인하여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정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매매 구간을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설정값 20의 2 대신에 120의 1로 수정을 하여서 장기적이고 완만한 추세를 관찰해야 합니다. 수정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기준으로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상단선을 지지하거나 이탈할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밴드 상단선을 이탈 또는 지지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종목으로는 LK 삼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LK 삼양은 2024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했고 유통주식 대비 100%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1월 14일 수정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6거래일 만에 약 70%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눌림목 매매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15거래일 이내에 50% 이상 상승, 유통물량 대비 거래량 초과, 수정된 볼린저 밴드 활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을 선별한다면 안정적이고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 종목 관리와 체계적인 매매 계획을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경험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필살기 고수 외전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